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발목 인대 수술에 관련한 썰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6주 정도 전에 MBO 수술, 그러니까 발목 인대 봉합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에 관련한 저의 이야기를 조금 공유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수술 전에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던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발목 인대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파트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어쩌다가 발목을 다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25살인데 제가 처음으로 발목을 다쳤던 거는 20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다쳤었어요. 이렇게 생긴 대학 강의실이 있었어요.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 대학 강의실에서 제가 가운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목을 삐끗하면서 계단 끝으로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진짜 사람 많은 데서 넘어지면 창피한 게 먼저 오잖아요. 근데 창피한 것보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던 건 진짜 인생 살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살면서 처음 느껴본 고통이었고, 일단 학교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부어가지고 복숭아뼈가 안 보일 정도로 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프다라는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근육에만 그냥 살짝 근육이 놀란 것 같다. 뼈나 특별한 데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셔서 진통제만 맞고 3일 정도 그냥 집에서 휴식을 취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해외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수소문을 해서 한국인 한의사분이 계시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좀 뜸도 떠보고 이런 좀 이제 걸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상태 유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상태로 저는 3년 정도를 그렇게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살이 되던 때에 저는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3살 때 상태가 계속 그냥 발목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어떤 진단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술 전까지 저의 발목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23살 때 이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이 혹시 운동 직업군이세요? 아니면 과격한 운동을 일주일에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는 숨쉬기 운동 말고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면 혹시 아주 오래 전에 심하게 다쳤었는데 그거를 병원을 잘 안 가시거나 치료를 잘 안 하셔서 방치를 좀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살 때 발목을 다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다. 지금 발목 상태가 거의 이제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분들이 수술을 하시기 전 발목 상태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상태가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되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고 그때서야 좀 약간 느끼게 됐고요. 그때 저한테 주셨던 진단명은 이제 비고라 부골로 인한 발목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제가 받게 됐어요. 이제 비고라 부골은 쉽게 말해서 이제 부골, 그러니까 뼈 조각이 생기는 건데 그 부골로 인해서 인대 손상이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발목 외측 불안정성은 이제 발목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딱 잡혀있지 않고 계속 이제 어긋나면서 이렇게 쉽게 발목 삐끗삐끗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있는 진단명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그 진단을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발목 정거비인대가 파열이 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것도 부분 파열이 아니라 완전 파열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일단은
젊은 나이에 다치었거나 아니면 제가 운동을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이제 직업이 운동인 사람이 아닌 이상 수술은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는다고, 최대한 좀 물리치료를 해보고 다른 이제 치료를 해본 다음에 이제 수술을 권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급성 파열이 아니었고요. 이미 파열된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됐던 상태였고 3년간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은 삐끗삐끗해가지고 발목이 엄청 붓고 아파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이 정도 상태였어가지고 좀 웬만하면 수술을 하는 게 어떻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고 운동 직업군이 아니지만 수술을 하는 게 당신의 삶에 좀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는 그래도 수술은 무조건 피하고 싶었어요.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었고, 뭐 무섭고 뭐를 떠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 승무원을 정말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던 시절이어가지고 흉터가 조금이라도 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되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술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꾸준하게 좀 해보고 1년 정도는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각성해갖고 제가 진짜 뭐 회사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제 핑계 안 대고 진짜 일주일에 오라는 대로 물리치료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뭐 심층열 치료, 체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뭐 이온 삼투요법 치료, 그다음에 뭐 저출력 레이저 치료, 별별 물리 치료를 다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재활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약도 이제 먹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 왼쪽 발목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오른쪽 발목에 자꾸 체중을 싣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발목에만 체중을 계속 싣게 돼서 오른쪽 발목에도 염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을 같이 이제 물리치료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어떻게 하다가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계속 상태가 꾸준히 안 좋았고요. 나아지지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 지체를 하면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이 발목 하나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단 잠을 많이 못 잤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발목이 아파서 잠을 못 잔 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거 진짜 지체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병원 2군데,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 2군데를 더 가보고, 만약에 그쪽에서도 수술을 권유를 하시면 그냥 수술해야겠다라고 엄마랑 이제 좀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군데를 더 다녔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다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정도의 발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 진단명은 이제 좌측 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좌측 족관절 정거비인대 파열, 그리고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고라 부골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수술을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1월 6일 날 수술과 이제 입원을 진행했습니다.